달서구 성서산업단지 이면도로에 불에 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방치돼 악취를 비롯한 오염이 심각합니다. 대구시와 2차전지 소재 기업인 LNF가 2조 5,500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2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불에 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성서산업단지 거리에 방치돼 있습니다. 주변은 악취로 물들고 음식물을 보고 찾아오는 새들의 배설물로 거리마저 오염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불에 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전면 유리는 심하게 파손돼 있고 차 내부 시트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차체가 내려앉은 것으로 봐서 오랫동안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 대신 음식물 쓰레기 악취를 찾아 새들이 날아들었고 이 새들의 배설물이 거리를 뒤덮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글쎄 말이야 이거 보기도 싫고 이거 난 어디서 떠났나 이런 생각 들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수개월 됐어요. 6개월 이상은 됐을 거예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재 차량 주변 반경 100m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과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차량을 몇 대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는 적재함까지 합하면 모두 10대가 넘습니다. 적재함 내부를 들춰봤는데 악취가 심한 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부 차량에 캐치프레이즈가 적혀 있었는데 대구 지역 지자체 소속 차량이 아닌 인근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차량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차 직영구 청차는 다 차고 제차가 돼 있는데 그거 아마 개인 업체가 주차한 차량 같거든요. 저희랑 계약한 대행업체 차량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개인 업체 차량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전산 같은 게 없거든요. 정보망이 없거든요. 성서산업단지 안에서도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서는 불법 주차를 비롯해 차량 방치와 오염물 투기 등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 2단계 구역에 대규모 2차전지 소재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대구시와 2차전지 소재 기업인 LNF는 27일 2조 5,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대구 국가산단의 2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2차전지 소재 전문기업인 LNF가 27일 2조 5,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내 투자 금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LNF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2단계 구역 내 55만 8,909제곱미터 부지에 대규모 2차전지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산업 관련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기간이 도래했다. 힘든 시절이 1, 2년 지속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전문가들 입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MOU 투자 협약식은 LNF의 향후 10년, 20년을 준비하는 우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FP 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연간 16만 톤 규모의 제조시설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및 탈중국화를 위한 연간 2만 2천 톤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음극재 제조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존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시설도 내년 8월 구지 3공장 완공 이후 글로벌 중장기 수요에 맞춰 연간 13만 톤 규모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에 힘입어 대구 국가산단의 2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LNF만 해도 지금까지 구지 1, 2, 3 공장에 투자한 1조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70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3조 6,500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대구 국가산단 산업용지 총면적 491만 제곱미터의 14.4%를 차지합니다. 이 밖에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미래첨단 소재가 지난 6월 달성 2차 산업단지에 제2공장을 건립해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양산을 시작했고 2차 전지 리사이클 전문 기업인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도 대구 국가산단 2단계 구역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합니다. 대구시도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구가 선호도시에서 첨단 산업도시로 변모하는 중심에 LNF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 2차 산단 내에 사용 후 배터리 활용 기술 지원 등을 위한 2차 전지 전환파크를 2025년까지 조성하고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하는 등 2차 전지 산업의 전주기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향후 2030년까지 국내 2차 전지 관련 분야 전문 인력 6만 6천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최근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안동 지역에도 맨발 걷기 길이 조성돼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LG엘로비전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낙동강 둔치 저류지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붉은 빛을 띠는 천연 광물, 레드 일라이트가 깔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적당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없어서 강변이나 이렇게 아픈 발을 모래알을 밟으면서 걸었는데 이렇게 참 늦게나마 걸을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맨발 코스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속 여기 와서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쭉 걷고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밥맛도 땡기고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면서 안동시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걷기 좋은 길, 맨발로를 시범 조성했습니다. 요즘 시민들께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맨발로 걷는 그 자체가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제 강변에는 맨발로 걷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레드 일라이트든 아니면 모래를 통해서 편하게 이제 맨발로 다닐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압 포장과 강모래 포장 등 다양한 체험형 산책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50m 구간으로 조성된 맨발 걷기 길을 2km 노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 낙동강변 양안 둔치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5.3km 구간에 맨발로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합니다. 낙동강 북단으로는 낙천보에서 태화동 어각골 앞까지, 남단으로는 동천보에서 안동 철교까지 지압보도와 마사토길, 모래길, 세족장 등을 만들어 맨발 걷기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으로 주치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했을 경우 처벌 수위를 감경받을 수 없게 됐음에도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나아지지 않자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HCN 박상현 기자입니다. 구급차에 누워있는 한 남성. 갑자기 허리를 세워 구급대원을 향해 손을 휘두르더니 말리는 다른 대원에게도 주먹을 날립니다. 남성은 구급대원에게 제압당한 뒤 결국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이 같은 구급대원 폭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올 들어 9월까지 11명의 구급대원이 구조 구급 활동 중 폭행당했고 지난해에는 14명, 2021년도에는 10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구에서도 2018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신고자의 폭행 폭언으로 부상을 입은 소방 공무원은 57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쳤는데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 참작을 통해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부터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게 한 소방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주취자들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구급대원과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주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면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워서 폭행 사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 중인 소방기본법에서 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한 제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폭행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제지를 할 수 있고 어떠한 행동까지 구급대원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규정을 내려서 이 119 구급대원 그 현장활동 표준 지침에 추가를 해서 구급대원에게 교육을 하면 조금 이 폭력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사람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달성 습지에 흑두루미 3마리가 잠시 머물다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길을 끄는 지 3년 만에 관측된 건데요. 그동안 흑두루미가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달성 습지에서 두루미 3마리가 관측됐습니다. 안쪽 날개깃이 꼬리를 덮고 있고 이마에 검은 털이 있는 것으로 봐서 분명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흑두루미가 맞습니다. 달성 습지에서 흑두루미가 관측됐다는 사실은 의미가 큽니다. 예전이 여기 달성 습지가 거의 이제 7, 80년대, 96년 이전까지는 흑두루미 월동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원을 조금 이제 조금 찾아오게끔 지금 환경이 바뀌어 놓으니까 이제 기착도 잘 안 하니까. 3년 만에 관측된 흑두루미 무리는 아쉽게도 이튿날 월동지를 향해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 기착하는 데 그쳤지만 그동안 지자체와 조류 관련 시민단체들이 먹이주기 활동과 모래톱 조성에 힘써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흑두루미들이 그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만들어준 게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빠른 시간 내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흑두루미들이 더 늘어나거나 이 지역을 이용을 많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달성 습지에서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큰 고니 10마리가 찾아와서 월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관측된 큰 기러기 20여 마리도 이번 겨울을 달성 습지에서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 오는 해도 있고 오는 해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여러 새들이 많이 오니까 뭐 굳이 한 가지만 특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새들이 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자연 환경이 그만치 더 발전되는 거고. 성서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 해 수백 마리의 철새들이 달성 습지를 찾아 겨울을 보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손에 꼽을 정도로 관측이 힘들었습니다. 천연 기념물과 멸종 위기 조류들이 월동지로 달성 습지를 다시 찾은 만큼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서서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인들이 꼽은 올해의 지역 경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대구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불황, 어려움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내년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지만 신공항과 군이 편입 등 대형 SOC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경기 부진, 불황, 어려움. 대구 상공회의소가 2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대구 경제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선택한 단어들입니다. 지난해 키워드 조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 경제 핫 이슈 탑3로는 신공항, 군이 편입, 미분양 순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침체, 3고 현상, 새로운 대구시장 선출 순으로 꼽은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신공항 건설과 군의군 편입에 따른 대형 SOC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지역 기업들의 올해 경영 실적과 내년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올해 경영 실적에 대해 응답 기업의 62.1%가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달성 혹은 근접했다는 응답은 34.1%, 초과 달성 응답은 3.8%에 그쳤습니다.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 요인으로는
내수 침체, 수출 부진, 원자재가 상승, 인건비 상승 순으로 꼽았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10곳 중 8곳이 불황으로 전망했고 호황이 예상된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합니다. 특히 건설업의 불황 전망 비율은 95%에 달해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미분양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과 피로도가 기업과 시민들의 인식 속에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업 현장의 요구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가계 실질 소득 감소로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어 경제 회복의 전환점 마련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경북 상주시가 지난 8월부터 중앙로 보행 환경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행이 불편해지면서 인근 상가를 찾던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기 일쑤인데요. 공사가 지연되면서 상인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HCN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의 한 상가 도로. 공사로 인해 왕복 4차선 중 2차선의 통행이 막혔고 보행도로는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해당 공사는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왕복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여 보행도로를 늘리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8월 말 첫 삽을 떠 10월 말까지 끝내기로 한 공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완공 시기가 이달 중순으로 늦춰지다 결국 이달 말까지 다시 미뤄졌습니다. 공익사업이라며 감내하던 인근 상인들도 공사 연장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차로 다니시는 분이 잠깐 세워서 잠깐 쇼핑을 하시고 뭐 또 가시는 분, 그리고 점심시간에 잠깐 또 외출을 나오셨다가 또 보고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진짜 다 끊겼어요. 상주시가 공사가 시작한 지 2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손님들의 발길을 돌리기엔 역부족입니다. 한 이제 한 보름 남았는 상황에서 그 열어줬을 때 그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면 손님들은 그 8월 달부터 그 상황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 도로가 불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다녀요. 상주시는 공사 구간의 상하수도 관로와 지중화선로 등이 불규칙하게 매설된 탓에 기존 구조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시공하다 보니 공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20, 30년에 된 거는 그런 자료들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하 시설물 시스템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예,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그게 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접촉이 되더라도. 당초 공사 기한이 연거푸 미뤄지며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커져가는데 상주시는 이달 말에는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중구의회가 27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경숙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과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지난 5년간 중구청과 중구의회에 총 17건의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권 의원은 제명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가 2023년 동절기 노숙인 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거리 노숙인에게는 도시락과 방한복, 침낭, 핫팩 등을 지원하고 쪽방 주민에게는 이불을 비롯한 방한용품과 연탄, 생필품 등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밀집 지역인 대구역과 동대구역에 노숙인 야간 응급 잠자리도 운영하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모텔에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임시 주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이 다사읍 죽곡지구에 12면 규모의 무료 공영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죽곡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이 주차장은 공한지를 이용해 만든 임시시설입니다. 달성군은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최소 2년 이상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달성군은 주변 유휴지 소유자들을 설득해 임시 공영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무장의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에는 관광 약자들이 불편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추진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용인시가 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용인시는 하천이나 저지대 주변에 있는 지하차도에 원격으로 차량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재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내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 소식입니다. 전주 지역 청소년들이 전주 객사 일원에서 무상교통을 요구하는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무상교통 추진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전주시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빈대 예방 대책반을 구성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제 지원 등 빈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0일 사구 가정집에서 빈대가 발견되자 보건 담당자와 장학사들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모든 기숙사 운영 학교의 빈대 예방과 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소식입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가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진천 환승주차장 부지에 건립되는데 복지관의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더해 주민들의 커뮤니티 복합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달성군 가창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1인 취약 가구를 방문해 안부 묻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총 30가구를 찾아가 안부를 묻고 손난로와 찜질팩 등 방한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수능 시험을 끝낸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 콘서트와 찾아가는 연극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총 13개 학교에서 뮤지컬 갈라와 댄스 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이명주 부모교육연구소 소장 초청 특강이 오는 30일 달서 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열립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알아야 할 대화법과 양육법을 알려주고 부모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골절과 타박상을 입기 쉬운 만큼 걷기 운동으로 건강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